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올해 2021년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특히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에게는 대단히 걱정거리가 많죠. 정확히 주식에 대해서 오래도 되지 않았고 주변에서 공매도의 타겟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공매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의 공매도에 대한 생각을 참조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강좌 챕터 13 공매도, 영어로는 Short Stock Selling입니다. 주가를 짧은 기간 내에 파는 것이죠. 장기 투자의 내용이 아니라 단기 차익을 위한 매매 전략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고요. 향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는, 이런 걸 우리는 숏 커버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제일안에 주식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다는 거고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에 공매도의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대부분 공매도 세력을 악의 축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간주하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또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매도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빌려서 매매하는 것을 우리는 공매도라고 하고요. 개인들이 또 주식을 똑같이 공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증권회사가 신용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일, 작은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것이죠. 고객은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빌려 매각한 뒤에 가격이 내렸을 때 그 수량만큼의 주식을 사서 가품으로써 시세 차익을 얻는 것, 개인들이 이와 같은 공매도처럼 하는 것을 우리는 대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공매도를 우리는 공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고스란히 팔아서 빌린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공매도는 단기 차익을 위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되갚는 것이고, 그러나 성장하는 기업이나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에 함부로 공매도를 칠 확률은 낮습니다. 공매도 역시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함이죠. 지속적으로 회사가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에 성장 인로에 있는 회사를 함부로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세력들은 없겠죠. 주가가 시장의 평균보다 지나치게 급등을 하는 종목들, 특히나 우리는 바이오 제약 섹터에 이런 공매도가 활개를 치는 경향이 있죠. 바이오 제약 섹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급등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는 셀트리온도 대단히 공매 세력에 의해서 힘든 상황을 과거에 겪었죠. 셀트리온은 현재 2021년도에 매출을 2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의 시가총액은 44조요. 주가가 조금 며칠 동안의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지, 최근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48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매출은 2조대를 향하고 있고, 반면에 현재의 시가총액은 44조 또는 50조에 해당을 하니까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외국인 또는 기관 투자가들의 공매 세력에 타겟팅이 되는 것이죠.
HLB 역시도 대단히 공매 세력으로 인해서 큰 공매 물량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매출은 그렇게 현재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현재 5조 원의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4조 8,500억 5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와 같은 것에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약간은 너무 기대감이 올라 있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의 공매도로서의 타겟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따라서 그럼에도 현재 예를 든다면 HLB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른 것도 없고 성장 일로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와 같이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전 큰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미국의 유명한 단기 투자자가 있죠. 전설적인 단기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 1877년도에 출생을 했고요. 이 사람은 두 번의 큰 백만장자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1907년도하고 대공황이 바로 직전 1929년 바로 공매도를 통해서 큰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때를 두 번을 특히나 대공황 때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대폭락장에서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노년에 1940년 63세로 일기를 마감했는데요. 이때의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엄청난 단기 투자자이면서 공매도로 인해서 큰 수익을 받지만 노년에는 결국 연금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보통 공매 세력 또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라면 전부 다 전지전능한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공매 세력은 엄청난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것은 낭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 전기자동차의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 세력은 어마무시하게 공매도를 쳤었죠. 그러나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수급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새로운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공매도 세력은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주가 고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장하는 기업 또는 주가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매도로서 세력으로부터는 안전하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이제 지수가 급등을 했고 이제 3월에 정부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1년 만에를 시작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현 시장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 제가 23년 이상을 주식을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첫 번째 역대 최저의 금리가 되어져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부동산으로 가기에는 또 그렇고 금리는 2% 미만 어느 분에 의한다면 저는 저축을 하지 않아서 1% 미만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과거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객 예탁금이 10조 정도에서 업앤다운 했었는데 현재 고객 예탁금 70조 근방에서 며칠 전엔 74조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 고객 예탁금이 일시적인 자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현재 놓여가 있고요. 따라서 이것이 저점 대기 매수 세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3월에 가서 시장을 면밀하게 고객 예탁금도 자꾸 시기가 되어서 3월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과거와는 다른 코스피 200 종목 지수의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자산주, 가치주, 은행들, 증권주,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종목들이죠. 그러한 것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수는 여전히 2,000원대, 이 지수 2,000원에서 20년, 30년간을 계속 박스권에 놓여져 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 가능한 기술력을 통한 성장 종목들로 코스피 200 종목 지수들은 재편되고 있다.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작은 판독당 내에 시장 규모가 대단히 작았고요. 이제는 글로벌의 넓은 시장 진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예전에 가전, 스마트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정도. 그러나 지금은 5G 장비의 수주가 엄청난 글로벌 3위로 진입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 70%에 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9년 2030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133조 원을 투입을 하고 초미세 공정, 누광 장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주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역시나 지속적인 메모리 반도체, 내년부터는 비메모리 쪽으로의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넓은 시장. 그리고 LG화학의 과거와는 다르게 중국과 유럽 쪽에서의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 따라서 좁은 시장에서의 코스피 200 종목들의 좁은 시장에서 큰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매출 증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의 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고, 따라서 지수들은 이렇게 2000대에서 이제는 3000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와 같은 대한민국 시장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하지 않았거나 성장성이 답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몰라도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이 과거 20, 30년 전과는 현격히 달라졌다는 사실, 따라서 공매도에로서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급등한 상황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성장성에 답보되어 있는 상황은 잠시 잠깐 조정은 공매도든 또는 수급이든 그러한 잠시 잠깐의 가격 조정이 있을지언정 지속 성장성에 답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지속적이고 공매도로 인해서 저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라진 시장 상황을 좀 더 매번 항상 예의주시하게 관찰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1년 동안 지난 3월 이후 그리고 몇 해 전부터 관찰해 본 것이지만 저는 공매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저의 생각은 개인적이고요. 또 종목마다 주가의 위치에마다 공매도의 활발한 움직임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해요. 국일제지라고 하는 종목도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차잔고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놓은 주식의 잔고를 대차잔고라고 합니다. 그것이 2200만 주까지가 되어 있었죠. 그와 같은 경우도 기대감, 그래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하게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처럼 오히려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주가 급등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공부를 충분히 하고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매도로서는 저는 안전하다, 어느 정도는 그러한 의견을 비춰봅니다. 투자의 주린이 분들께서는 좀 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기업에 면밀하게 연구하는, 틈틈이 하는 그런 자세로서 투자에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말하는 공매도로 인한 공포,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로운 시각 그리고 대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주식 강좌 13번째 공매도 쇼스탁 셀링, 단기로 운영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 투자 전략이죠.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공매도는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 주가 고점에서 또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다시 재감는 것이고요. 개인들 또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명칭을 대주를 해서 공매도를 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정리해 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일요일 남은 얼마 안 남았지만 즐거웠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